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 분석위원 전국구입니다. 이번 승부식 57회차 프리미어리그는 전반적으로 상위권 강팀과 중위권 팀들의 전력 격차는 분명하게 보이지만 경기 내용은 생각보다 쉽게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회차로 보입니다.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동기부여 차이와 일정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단순 전력 우위보다 경기 집중력과 효율이 결과를 좌우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팀들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더라도 결정력 기복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중위권 팀들은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한 방을 노리는 운영이 많아져 저득점 접전 양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무리하게 정배 위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흐름상 답답해지는 경기에서 무승부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내느냐가 핵심이 되는 회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확실한 우세 경기와 애매한 균형 경기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라 경기별 성격을 잘 나눠서 접근하면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구성입니다. 맨유는 경기 기복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전력 차이와 찬스 생성 능력에서는 노팅엄보다 확실히 위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박스 안에 오래 가둬두는 힘이 있고, 결국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경기 내용이 매끄럽지 않아도 득점 찬스를 꾸준히 만드는 팀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버티는 운영을 가져가겠지만 공격 전개가 제한적이라 역으로 오래 버티는 경기 운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이 누적되면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한 골 싸움으로 가더라도 결국 득점 확률은 맨유 쪽이 더 높은 경기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과정은 답답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맨유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이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브렌트퍼드와 크리스털 팰리스 경기는 전형적인 중위권 맞대결 흐름으로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렌트퍼드는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기대값이 높고 공격 전개가 단순해 보여도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공격이 특정 패턴에 의존하는 구간이 있어 상대가 잘 대비하면 답답해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수비 조직력이 기본적으로 안정된 팀이고 라인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실점을 줄이는 운영을 합니다. 원정에서는 공격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하고 역습 한두 번으로 승부를 보는 형태가 많습니다. 다만 득점 생산력이 낮은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이번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팰리스가 내려서는 구조가 유력합니다. 브렌트퍼드가 볼점유와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끌어가겠지만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적으로는 찬스가 많기보다는 제한된 기회에서 승부가 갈리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국 브렌트퍼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가겠지만 팽팽한 균형 속에서 세트피스나 한 번의 실수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예상 흐름은 저득점 접전입니다. 에버턴과 선덜랜드 경기는 흐름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홈 안정형 팀과 승격 중하위권 원정팀 성격의 매치업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그림은 에버턴이 주도하고 선덜랜드가 버티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버턴은 기본적으로 홈에서 수비 조직을 먼저 잡고 경기에 안정감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화려한 공격력은 아니지만 라인 간격 유지가 좋고 상대에게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운영을 합니다. 공격에서는 빠른 전개보다는 세트피스나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이 압도적이기보다는 한 골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선덜랜드는 전반적으로 활동량과 압박은 가져갈 수 있지만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구간이 생기는 팀입니다. 특히 중원에서 압박을 이겨내는 능력이 부족하면 수비 라인이 계속 내려앉게 되고 결국 박스 근처에서 오래 버티는 형태가 됩니다. 공격 전개도 빠르지만 마무리 완성도가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에버턴이 점유율과 경기 템포를 가져가면서 밀어붙이고 선덜랜드가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노리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선덜랜드가 공격적으로 오래 버티면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에버턴이 홈에서 경기 운영 안정감으로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지만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보다는 답답한 흐름 속에서 한두 장면으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턴 경기는 스타일적으로는 속도전 성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양 팀 모두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기 템포는 전체적으로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즈는 홈에서 특히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흔드는 팀입니다. 초반 구간의 경기 강도를 높여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패턴이 자주 나오고 그 흐름에서 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압박 강도가 높은 만큼 체력 소모도 크고 시간이 갈수록 라인 뒤 공간이 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비 안정감이 경기 내내 유지되는 팀은 아닙니다. 브라이턴은 빌드업 완성도와 전술적 조직력이 좋은 팀으로 압박을 잘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탈압박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능력이 뛰어나고 공격 전환도 매우 매끄러운 편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홈만큼 안정적으로 경기를 장악하지 못하고 실점 위험도 어느 정도 동반되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즈가 홈에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브라이턴은 이를 풀어내면서 점점 점유율을 가져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서로 스타일이 공격 지향적이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잠그는 경기보다는 공간이 열리는 구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 싸움과 압박 성공 여부에 따라 흐름이 갈리겠지만 양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득점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브라이턴이 조직력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만 리즈 홈 에너지 변수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경기입니다. 울버햄프턴과 풀럼 경기는 전형적인 중위권 맞대결로 전체 흐름은 조심스럽고 끊기는 장면이 많은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버햄프턴은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먼저 잡고 역습을 노리는 팀입니다.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구조인데 공격 전개는 빠르지만 마무리 효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홈에서는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시도는 있지만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풀럼은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돌리는 능력은 나쁘지 않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성이 부족해 득점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수비적으로도 크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지만 압박을 받을 때 라인이 밀리는 구간은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는 울버햄프턴이 홈에서 빠른 전환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풀럼은 점유율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려는 구조입니다. 다만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압도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템포는 끊기고 찬스가 많지 않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두 번의 실수나 세트피스 상황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전형적인 저득점형 중원 싸움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잘 정리하셔도 이번 회차 흐름 잡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배당은 끝까지 움직이고 라인업이나 결장 변수에 따라 경기 결론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경기 직전 흐름까지 꼭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다 못 담은 경기나 실시간 흐름 정리 필요한 분들은 분석방에서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리한 선택보다는 근거 있는 선택으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스포츠 분석위원 전국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